톡톡튀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포카리즘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늘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걱정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걱정하는 사람 중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일 겁니다. 그런 누군가로 인해 안도감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안녕하세요.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오늘 생방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우리 이은호 선생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근데 꽃미남이 돼서 오셨어요. 예? 이발도 하시고. 예, 이발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이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그 연령대도 굉장히 젊어지신 것 같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부득이하게 뻥크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네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쾌차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예. 여기 오고 싶으셨나요? 예. 참, 밖에서 또, 한 주간 못 만났던 얘기도 좀 잠시 나누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댓글 이렇게 많이, 오늘은 좀 자유로워졌네요, 댓글이. 마시마로. 개편된 후로 천걸님의 걸걸하신 목소리 못 듣다가 오랜만에 야근을 하면서 듣게 되네요. 자주 찾아 들어야지 하면서도 업무 시간에 내리 귀에 이어폰을 꽂아 놓다 보니 퇴근할 때는 다른 일을 하게 되네요. 신청곡이 된다면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레미제라블의 원데이 모어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이룰 수 없는 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음악님께서 뜨거운 태양은 쏙 들어가고 선선한 느낌이 드는 여름 저녁 출첵이옴. 오늘 신청곡 해도 될까요? 따끈한 곡 이승철의 마이 러브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의. 어나더 타임 전창걸의 또 하나의 시간이 맞나요? 영화가 짧아서.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뭐 또 다른 시간. 또 하나의 시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나더 타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원하더 타임. 승구리당님, 음악 좋다, 하하. 오늘 하루에 스트랩들을 풀어보아요. 하셨습니다. 물잡이님, 천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는데 이것도 인구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놈들은 손가락질 받으면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서 이놈들이라는 지시대명사는 공감 가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저도 몇몇. 꼭 이렇게 다 맞진 않을지 몰라도. 아니면 엄지로만 손가락질해서 그런가? 엄지로 손가락질했어요? 해걸음과 함께 오시는 창걸님 반갑습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 또는 River of Dreams. 안전하게 읽었어. 난지선님 오랜만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창걸 오빠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난지선님. 노용동 이씨님께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창걸님 오늘도 역시 오프닝 좋아요.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잘 들리세요? 예. 종로 좌파님, 마이크 역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잘 들릴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더위를 좀 먹었고요. 초반에 목소리가 좀 기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님 캐치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노트 연필 준비하셨고요. 스테이캄님께서 이은호 선생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100만 배 반갑습니다. 입력할 문자열이 우리 집 전화번호 뒷번호예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댓글 읽으면서 댓글 쓰시면서 그 번호 입력하는 거. 공릉동 아줌마 저요 이 시간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던 거 다 풀려요. 오늘도 그저 빠져들게요 하셨고요. 사랑가정이 모텐 토킹 SOS for Lov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자, 댓글은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제가 신청하신 곡들은 잘 찾아봐서, 우리 PD님이 한 곡 올려주시기로 하죠. 예. 음악 듣고 올게요. 절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은 야, 오늘도 역시 미심심해. 한잔 생각이 침이 고이네. 어째나 필름이 끊기지만 어쨌든 기분 잘. 네, 재밌네요. 예, 바비킴 주비트레인의 한 잔 더. 예. 요새 제가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시국선언이라는 대학생 시국선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꽤 됐죠? 예. 90년대 중반까지 그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오래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노트와 필기를 준비해서 이은호 선생님의 따뜻한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부터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한비자에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비자는 이제 한비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근데 우리가 한비자를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는 이제 한비자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처세술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는 한비자는 그냥 관념적으로 법가 사상에 완성한 사람이다라는. 근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비자는 모든 뭐라고 할까요? 법가뿐만이 아니라 도가나 유가나 이 모든 것을 종합했던 아주 대단한 역사학자이기도 했고 지금으로 보면 또 엄청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현실 문제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제 한비자는 시작하는데 원래 이 한비는 말 더듬이었습니다. 예, 말을 참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국시대 한 BC 한 300년 그때쯤이죠. 그때 이제 한나라의 왕실에 있었던 왕족이었죠. 근데 물론
왕족들도 되게 많았을 테니까 거기에 무슨 뼈대 있는 왕족은 아니었고 이제 주변 머리에 있는 왕족이었겠죠. 근데 이 한비자가 이제 그 가장 작은 나라였고 한나라는 그 당시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정치는 원칙이 없었어요. 원칙이 없어지니까 또 이제 유색객들이 어쨌거나 벼슬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제 사기가 범람하고 있었고 왕은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했었고 또 평상시에 때는 무슨 유색객 중에 무슨 현명한 사람을 잡는다고 하면서 찾아서 그들을 등용시켰다가 전시가 되면 또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또 딱 등용시키고 이런 원칙 없는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네. 이제 한비자가 왕한테 그 책을 바칩니다. 쭉 자기가 생각해왔던 공부해왔던 모든 역사의 사례들을 들어서 하나의 철학을 거대한 철학을 완성하죠. 근데 왕이 읽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리죠. 네. 그 책은 흘러 그 당시에 진나라의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진나라의 왕이 결국 그것을 읽고 예, 전국을 통일해서 진시황이 되는 계기가 됐던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 한비자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심리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말을 안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도 다 꿰뚫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기의 말을 안 하고 천대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기도 했고 대단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도가의 노자나 이런 사상에 아주 심취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비자는 자기의 죽음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시황이 진나라의 왕이 그 책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내 죽기 전에 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경의 벼슬을 하고 있었던 엄청난 우리로 보면 재상급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진시황을 도와서 이제 전국을 통일하게 했던 사람인데 엄청난 책략가죠. 근데 문제는 이 한비가 바로 이 이사하고 동문수학을 했던 순자라고 하는 예, 철학자 밑에서 동문수학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사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비에 대한 엄청난 질투를 가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도저히 한비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꾀를 내서 이제 그 진시황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를 쳐서 한나라에게 협박을 해라. 한비를 보내라고. 그러면 보낼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한비가 이제 결국 한나라 왕이 한비를 진나라에 보내죠. 사절단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진나라 왕이 완전히 한비에게 확 빠져듭니다. 그걸 보면서 문제는 이제 이사가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죠. 얘를 살려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국 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한비는 자기의 죽음만은 알지 못했죠. 나중에 진시황이 그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죽고 난 뒤였으니까. 그래서 한비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한비자라고 하는 그 책은 대단히 많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가졌던 책이죠.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이제 지금 처세술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대단한 현실주의자예요. 한비자는 예를 들면 공자는 자기의 롤 모델 혹은 어떤 멘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의 인물을 그 주공과 문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주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묵자라고 하는 사람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 그 사람은 치수 사업을 했던 우왕을 이제 멘토로 삼아서 그 모델을 가지고 사회적 모델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맹자는 요순임금을 그리고 도가 쪽에서는 복희 씨나 신농 씨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자기의 사상의 근거와 그리고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의 바탕을 삼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한비자는 그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 비판하면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주대토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들죠. 이 수주대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어느 날 이제 송나라 사람이 그 중국 고전에서는 송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바보들이라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 연원이 있는데, 어쨌거나, 송나라 사람의 농부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이 농사를 지러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와서, 나무 둥지에서 머리를 팍 박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나라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모든 쟁기와 이걸 다 버리고 그 나무 둥지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일이 아닐진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고사로 이제 수주대토라고 하는 것을 남기죠. 그 한비자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야, 수주대토가 그런 뜻이었군요. 그 토끼가 와서 우연히 한번 그렇게 해서 우연히 토끼를 줍게 됐는데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진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지금 현실을 잊어버리고 또 토끼가 와서 부딪히겠지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야, 그런 뜻이구나. 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연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제 그 연나라의 재상이 뭘 얘기하냐면 그 편지를 보내서 그 연나라 재상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쓰는데 불이 밝지 않아서 이제 등불을 드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등불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만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다가 그게 불러주는 글씨인 줄 알고 등불을 들어라라고 글씨를 쓰게 돼요. 네. 그래서 등불이 들어라라는 편지가 이제 재상에게 가요. 재상이 그걸 받아들고 탁 보는 거죠. 등불을 들어라. 여기 뭔가가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청거해서 임용한다는 것일 거다. 이건 그러라고 얘기하는 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아뢰고 왕은 그걸 아주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나라가 다스려지긴 했지만 이것은 편지의 본래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세상의 학자 중에는 옛날에 의도하지 않은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막 찾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거예요. 어리석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를 들면 공자가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걸 지금의 학자들이 막 찾아서 그것의 의미를 막 찾고 그것이 뭐가 의미이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이런 등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실 정치로부터 문제를 출발하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지금 현실이지 과거의 선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나라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사려고 이제 신발에 본을 딱 떠요. 그리고 신발을 사러 딱 갑니다. 가다 보니까 본을 안 가져온 거예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기다려라. 집에 와서 본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본을 가지고 왔는데 가게 문이 닫았어요. 밤 늦어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바보야. 너 발이 있는데 본을 왜 가져오냐. 발을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예책에 이르기를 본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내가 본을 가지러 가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한비자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연연하면서 수추대토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네. 지금 현실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다르다. 공자는 예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 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정치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적들의 흉계나 적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지금 현실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의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비자가 바라보는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텐데요. 한비자는 사람은 순자 밑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순자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에 대한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본디 약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고 어쩌면 악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술에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막 잘 살아서 수레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관을 짜는 사람들은 세상이 엉망이라서 네. 좀 사람들이 팍팍 죽었으면 하는 거죠. 네,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레 만드는 사람과 관을 짜는 사람들은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른데 그것은 관을 짜는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조건, 처지에 따라서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냐. 소금 장수, 우산 장수랑 비유가 비슷하네요. 예.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 관을 짜는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술에 짜는 사람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 관을 짜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어찌 술에 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관을 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주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밥을 한 고봉을 푸짐하게 퍼주는 것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나 그 사람이 좋아서겠냐. 결국은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냐. 그러면 선하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뱀을 두려워하지만 뱀장어를 보면 손을 집어넣어서 뱀장어를 잡는 이유도 그러한 이익이 있다면 그럴 것이고 구데기를 징그러워하지만 그러나 뽕을 칠 때 안악들은 뽕의 그 뇌를 손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왕자나 부인이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왕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나빠서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 이걸 왕이 알고 있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은 불을 이기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가마솥이 중간에 있으니까 물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증발해서 불은 활활 타지만 물은 증발해서 하나도 없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태도이다. 이런 얘기를 한비자가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법과 술과 세라고 하는 어떤 철학의 개념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현실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죠. 예. 야, 한비자라는 그 고대 그 사람은 이 관념적인 것들을 많이 깼네요. 관념을 많이 깨고. 그럼요. 예, 지금 이 순간을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그 이론들을 쫙 끌어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법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상황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진나라에서 개혁을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네. 이 허점 하나 없었던 사람이에요. 상황의 개혁이라고 하죠. 중국 역사에서는 결국 그런 얘기를 하죠. 역사가들은 상황이 없었다면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할 수 없었다. 이럴 정도로. 대진이 안 됐을 것이다. 예. 그래서 법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신불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주장하게 되죠. 이 술이라는 건 우리로 보면 이제 처세술 같은 거죠. 사람의 심리를 알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 기술할 때 술자. 예. 그리고 이제 세를 주장하는 신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력. 예. 지금으로 보면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이기도 해요. 이 법과 술과 세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술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비자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것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사람은 열흘만 굶어도 죽게 되고 추위가 한창일 때는 옷을 입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옷이 더 중요하냐? 밥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 네. 그래서 그 술과 그런 신불의 술과 상황의 법은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술 안에는 법의 원칙이 들어가 있고 법에는 이 술의 융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도 아니고 술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법만 알고 술을 모르면 군주는 신하의 간악함을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만 있고 술을 모르면 군주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술만 알고 처세술만 알고 법을 모르면 관청의 법이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술과 법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술 안에 법이 있고 법 안에 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날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한비의 철학들이 오늘날 어떤 지혜에 관련한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참, 한비자. 그냥 이름만 너지시들, 그런 분이 있었겠지, 들어본 적 있었는데, 또 선생님 덕분에 한비자라는 아주 또 하나의 철학가를 만나게 됐네요. 예. 아주 유익합니다. 이 댓글도 벌써, 당당해지기님께서 정말 수준 높은 방송이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여당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지세리님께서, 나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은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 완전 동감했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흔해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들으면서,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자, 그럼 음악을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자, 처음 들으신 노래가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닥치는 조합원님 신청곡이고요. 오늘 또 찬성군이 오늘 대학생 시국선언에 또 찬성표를 던졌다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신 분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가락은 슬픈데 내용은 아주 굉장히 흐뭇하고 재밌는 내용의 노래는 봉숙이라는 노래입니다. 장미여관의. 오늘 이윤호 선생님이 그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해갖고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음악성도 있고요. 오, 좋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좀 몇 분 있었고, 난지선님, 그 다음에 장미여관님이 직접 봉숙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장미여관, 진짜 장미여관이신가? 아니겠죠? 솔트피터님, 의정부 번개하고 계시면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하셨고요. 파란지붕님, 대체 무슨 노래인고? 못 들어간다. 이거는 묻고 가라. 아니면, 돈 내고 가라. 그거죠? 내고 가든가.
장미여관 크크크크 헤비멘탈 저도 써니힐의 나쁜 남자 청해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 이수신 장군 창거리 형 안녕. 인천 촌놈 써니힐 나쁜 남자 틀어주세요. 이 노래 부르고 1년 동안 활동 못했대요. 오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네요. MB 헌정곡이라고. 예. 그리고 글루데이님께서 출첵 다시 합니다. 앞으로 요 그림으로 출첵할게요. 솔트피터. 솔트피터님이시구나. 솔트피터님 사진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액션 배우가 딱 떠오르는데요. 예. 커피나무 퇴근 피곤 출첵 이윤호쌤 건강하세요. 반가워요 창거리 형님. 아주 굿프렌드 823님 오늘도 잘 보냈어요. 누가? 제가 퇴근합니다 하셨고요. 나름 한국에서 배웠다는 교수 검사 그저 자리 지키기 위해 입 다물고 있는데 오늘 그 대학생들 시국서는 너무 멋진 친구들 같습니다. 그래서 2PM에 이 노래 듣고 신청했었다고. 예. 통일신라시대 망할 시기 때의 육두품 같은 검사. 정직 교수 꼰대들아. 니들 젊었을 때 서울의 봄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듣고 돌아오라고. 예. 자, 찬성군이 2PM 맞나요? 예. 찬성군. 그리고 또, 한쪽 편에서는 또 공격을 당하겠지만, 진실을 사랑하는 쪽에서는 응원 드린다라는 거 찬성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지붕님,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틀어주세요. 우리는 너무 착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도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예. 야, 노래 신청하신 분, 사연 주신 분들 많지만 또 오늘 그걸로 때우면은 또 많은 분들께서 원망이 이렇게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은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한비자 전체를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예.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 있는데 법과 술과 세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첫 장에 말하기의 어려움이라는 글로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양 철학은 인트로 서문이 없죠. 첫 장에 그 의미들을 다 숨겨놓고 있는데요. 이 의미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잠깐 첫 장의 앞부분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제 다른 거는 다 반말투로 평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왕에게 보내는 무슨 편지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의 말이 주상의 뜻을 쫓아 유창하고 조리 있게 줄줄 이어지면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공경스럽고 상감이 깊으면 강직하고 신중하면 서투르고 순서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말이 많고 번번이 다른 사물을 거론해 비슷한 것을 열거하고 다른 사물에 비유한다면 그 내용은 공허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만을 꼬집어 요지를 설명하며 간략하게 말하고 수식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미련하고 말재주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주상의 측근에 있는 자를 비판하며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살펴 알려고 한다면 남을 비방하며 겸손을 모른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말하는 뜻이 넓고 크며 오묘하고도 깊어서 헤아릴 수 없으면 과장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이익을 계산해 세세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 소견이 좁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속된 말솜씨로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말만 가려서 한다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상께 아첨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의견을 올리는 법도가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상 완전하다고 해서 반드시 채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택. 예. 이 얘기 속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미 한비자는 일정하게 자기의 생각이 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철학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현실의 문제에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비유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상고시대에 이제 탕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윤이라는 제상이 나오는데 이 이윤이라는 제상은 왕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아랬는데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70번 정도를 얘기했다 그러죠. 70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왕이 듣지 않자 이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도마하고 칼을 들고 와서 요리사가 됩니다. 네? 요리사가 돼서 왕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밥 먹을 시간만큼은 시간이 있을 테니까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윤이 드디어 왕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그 주나라의 문왕이나 또 그 당시에 비간 이런 주왕이라고 하는 은나라의 왕이 있어요. 네. 이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직언을 하다가 뭐 다 문왕은 옥에 갇히고 뭐 또 이쿠라고 하는 불에 구워졌고 귀후는 햇볕에 말려지는 형벌을 받았고 비간은 심장이 도려졌고 매백은 소금에 절여졌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비자는 그들이 옳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군자는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다. 현명하고 어진 군주가 아니면 들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미자하라는 위나라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너무너무 예쁜 얼굴이었어요. 네. 왕이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버릇이 없죠. 그래서 왕의 마차를 타고 얘가 이제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의 마차를 타면 사형을 당하는데, 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효성스럽구나. 얼마나 효성스러우면 목숨을 아까이 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느냐.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또 복숭아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복숭아에서 이제 미자가 먹다가 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맛이 좋으니까 나를 잊지 않고 맛보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미자가 드디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늙고 초라해질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 왕이 무슨 그 사소한 일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왕이 이제 죄를 막 난리를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놈은 옛날에 나의 수레를 훔쳐다가 탔을 뿐만 아니라 훔쳐타기도 하고 자기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한테 주는 정말 버릇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한비자가 예를 들죠. 또 이제 송나라에 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비가 내려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아들이 얘기를 하죠. 담장을 세우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또 이웃의 노인도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드디어 도둑이 들어서 정말 재산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웃의 노인을 의심하는 거죠. 결국 정말로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용이란 동물은 원래 유순해서 잘 길들이기에 쉬운데 영린이라는 게 있다. 그것 턱 밑에 있는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결국 엄청난 영린을 당한다. 군주에게도 그 화를 당한다. 군주에게도 이 영린이 있다. 용?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와서 이제 이 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시민들. 국민들이죠. 국민이 왕인 거죠. 그런데 진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건데요. 대구 사람은 당해도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뽑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지금 얘기처럼 우리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실패했고 그것은 시민들이 우매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왕인 시민을 설득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방법의 문제들, 방법의 허술함들, 방법의 유치함들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더 서민들의 삶에 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바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 안에서 바로 그런 삶의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이제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언제나 보면 이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늘 그런 그 화를 당할 때마다 뭐 선거의 문제도 그렇고 무슨 독재 정권의 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제 민중들의 우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돌이켜 보면 바로 그 진보가 바로 그런 용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돌아섰을까. 바로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비자가 처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비자를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에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원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법이라고 했고 방법은 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법과 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그것은 아마 청취자들께서 이렇게 한비자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지혜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한비자가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욕심은 재앙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재앙을 불러온다. 이게 뭐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노자를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급히 달리던 말들이 밭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건 뭐냐 하면 천하에 도가 있어서 급박한 근심이 없으면 세상이 고요해서 역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천하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공격을 멈추지 않아서 서로 수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갑옷과 투구에는 이와 석계가 자라고 막사에는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들지만 병사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전쟁용 말이 변방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나라 사람이 이제 진나라 왕한테 그 여우털과 검은 표범 가죽을 이제 선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진나라 문공이 그걸 받으면서 감탄하면서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면, 이 짐승이 너무 아름답는데, 바로 그렇게 아름답다 보니, 욕심을 부리다 보니, 아름다움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 스스로 재앙을 초래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러한 아름다움이 만들어내는 이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초나라의 장왕의 예를 듭니다. 손수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나라의 아주 이 재상인데요. 이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손수고한테 땅을 주겠다.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손수고가 필요 없다. 거절하다가 땅을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이 정말로 불필요한 땅이에요. 그 초나라 법에는 신하에게 복록을 줄 때는 2세대가 지난 후에는 영토를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수고만은 계속 그걸 지키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너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무려 9세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결국 자손 대대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재밌는 일화 중에 이제 월나라의 5월 춘추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치고 멸망시키고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재상이었던 그 월나라의 법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얘기를 다 주겠다. 근데 법녀가 딱 가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가 가면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 하지만 웃으면서 사라져요. 그러면서 법녀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태자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법녀가 그때 나왔던 얘기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냥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삶아 먹는다. 네. 그런데 내가 그 왜 화를 받아들이겠냐.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이겼는데 내가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준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나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고 도망가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요. 법녀는. 남겨진 사람은 예. 잡혀 먹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욕심이 재앙을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대규모의 생산, 정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사회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네. 이 거대함이, 이 욕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욕심이 어쩌면 한비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하려고 했던 어떤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편으로 이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대기만성이라는 건 이제 다 아실 텐데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한비자는 이런 예를 들어요. 뭐냐면 왕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라 사람인데요. 네. 말을 모는 법에 이제 최고에서 모든 이제 고전에 보면 이 왕옥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술에 모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왕이. 그래가지고 왕옥이하고 경주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근데 3차례나 시합을 했는데 3차례를 다 져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가 나한테 안 가르쳐 준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그 기술을 나한테 가르쳐줘라. 왜 다 가르쳐줬다고 해놓고 기술을 안 가르쳐줬냐. 만일 네가 다 가르쳐줬다면 적어도 3번 중에 한 번은 내가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옥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기술은 모두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죠. 또 왕이 있다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만 왕옥이가 얘기합니다. 무릇 수레를 모는데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를 일치시켜 안정되게 하고 수레 모는 자의 마음이 말과 조화를 이룬 이후에 빨리 나아갈 수도 있고 멀리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는 뒤처졌을 때는 나를 쫓아오려고 조급해지고 앞서면 나에게 따라잡힐까 봐 초조했다. 그래서 무릇 길에서 경주하다 보면 앞서거나 뒤처지게 되는데 앞섰을 때나 뒤처져 있을 때나 마음이 모두 신에게 있었다. 그래서 왕께서는 어떻게든 나한테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말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왕이 뒤처지게 된 이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멋지다. 예,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안의 것을 수양하는 정말 대기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살짝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 길을 잃어버릴 때 이제 관중이 2가지를 제안하죠. 늙은 말. 그렇죠. 예. 그 늙은 말과 바로 개미에 대한 얘기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비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일 텐데요. 결국 그렇게 사소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자면 이야기를 풀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악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나라 장수인데요. 예. 대단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카리스마와 불굴의 의지, 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상국을 공격할 때 그 아들이 그 중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제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끝까지 협상을 응하지 않죠. 네. 그랬더니만 그 중상국에서 아들을 국으로 만들어서 아유. 국을 끓여서 이제 아들 스프. 그렇죠. 네. 아들 고기를 보내오죠. 네. 그랬을 때 이 악양이 그걸 다 먹어요.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 증상국을 완전히 싹 토벌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위나라에 돌아와요. 그랬을 때 악양은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이 살점을 먹었다. 그럴고 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먹었는데 무엇인들 못 먹겠느냐,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느냐 이러면서 왕이 악양이 막상 돌아왔을 때 그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독한 것이라면 혹시나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례 중에 맹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린 사슴을 사냥하고 진석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슴의 어미가 따라오면서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이 진석과가 참을 수 없어서 새끼를 어미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맹손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사슴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진석과가 얘기합니다. 제가 차마 견딜 수 없어서 사슴의 어미에게 그걸 주고 말았다. 맹손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맹손이 석 달이 지나고 다시 그를 불러서 자식의 스승으로 삼아요. 그럴 때 이제 부하가 물어봅니다. 지난번에는 죄를 지더니 오늘은 불러서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뭔 경우입니까? 이건? 그랬더니만 맹손이 얘기하는 거죠. 어린 사슴의 고통도 참지 못했는데 내 아들의 고통을 견디겠냐. 그런 사람이 스승이 되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악양의 경우도 그런데요. 삶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인간됨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비자는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은 악양은 이겼지만 그리고 진석과는 그 순간은 노여움을 샀지만 결국은 진정성이 진정하게 그를 평가하게 된다. 그 순간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묘하고 속이는 것은 우직하고 참된 것만 못하다. 악양은 공이 있었지만 의심을 받았고 진서파는 잘못했지만 더욱 신임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한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그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그러죠. 해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잔주님께서 좋으네요. 이 얘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이거 말도 안 돼서 해명 이거 해달래. 문 아나운서에 그 남자가 창걸형이라는 설이 많은데 해명해 주삼 그런데 창걸성 궁금하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럴 일 없습니다. 문 아나운서님이 그 남자의 왜 제 명단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해명이 되셨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웃기네. 예. 허수님께서 재밌어 꼭 할아버지께 옛날 얘기 듣는 기분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 지금 그 조합원님들이 번개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사진도 올라오고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바님께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충수. 이윤호 쌤께 면밀한 부탁드려봅니다. 사랑과 평화님께서 창걸님 감사. 집에 오니까 틀어주시네요. 하시네요. We didn't start the fire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SOS for Love인가? 예. 어찌됐거냐. 오늘은 청취만 하려고 했더만 여사마님께서 도저히 손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네. 어나더데이 중독. 저도 낮에 시국선언 관련해서 서명 참여했어요. 언젠가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곤 하는데 이윤호님의 역사 이야기는 너무 유익해요 하셨습니다. 그 오른쪽 끼님께서 전 지금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네요. 그런데 난 왜 부화가 나는 걸까요? 이곳 남도에선 존 레논 이매진 아시죠? 부화가 나고 갑자기 존 레논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부 사진 많고요. 솔드피터님께서도 재미지다고 얘기가. 물잡이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를 악용해 처치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나쁜 놈들이 있으니 열받는 것이죠. 상명하복의 문화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컴맹님께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 요리사가 되었다니. 요리사가 된 건 아니고 칼과 음식 재료를 가져가서 요리를 해주신 거죠. 요리사로 저걸 합니다. 요리사가 돼요? 예. 와. 야, 우리가 한 줄로 배우는 역사도 당시에는 더디게 변해가는 긴 인구의 시간이었을 테죠. 참 더디지만 우리도 역사의 한 줄을 올바로 남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거리로 나가기 위해 가슴에 사표를 품었다고요. 잃을 것도 없으니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몽글몽글님께서 이윤호 선생님 오늘 한비자 이야기 너무 흥미롭고 배우는 게 많네요. 지금 현실에도 적용 가능한 듯하다고요. 그리고 이수신 장군은 국민TV에서 아침에 30분씩 고정으로 방송하시면 대박 날 것 같다고. 자충수. 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의미일 텐데요. 네.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충수는 숙제가 됐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우리 이윤호 선생님 이번엔 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몇 가지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 지혜 중에 이제 이러저러하게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사람, 백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말을 고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골라주는데 백락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둔하고 느린 말만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천리말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뻐하는 사람에게 천리말을 고르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느린 말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다 백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정말 이 지혜라는 걸 모르는구나. 천리만은 그가 살아가는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말이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에게 골라줘봐야 그 사람은 평생 한 번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느리고 둔한 말은 늘 나오는 말이다. 그걸 고르는 방법을 알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 예. 그 느리고 둔한 말을 제껴놓을 수가 있잖아. 네, 그럼요. 그걸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정말로 가르쳐주는 거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한비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조각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코는 무엇보다 크게 해야 되고 눈은 무엇보다 작게 해야 된다. 그게 뭔가 생각해보면 큰 코는 작게 잘못됐으면 깎을 수 있지만 크게 코를 만들면 눈은 처음부터 크게 깎아놓으면 작게 만들 수가 없다.
조각의 원칙. 예, 세상 사는 일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면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 이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공이라는 왕이 있는데 어느 날 고기를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리사를 불러서 난리를 치는 거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더욱이나 저는 3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얘기죠. 죽을지를 썼는데 숫돌에 칼을 갈아서 간장처럼, 간장이나 얇은 칼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예리하게 해서 고기를 잘랐지만 머리카락은 자르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로 고기를 꿰면서 머리카락을 보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죄이고, 세 번째는 수술을 가득 채우는 화로를 준비해서 불이 벌겋게 달라서 고기를 다 익도록 돌렸는데도 머리카락을 태우지 못한 죄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왕이 딱 깨달은 거죠. 아, 내 머리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얘를 시해하려는 애가 나중에 넣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당 아래에 있는 어떤 자가. 그래서 찾았더니만 요리사를 시해하려고 하는 요리사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요리사를 쫓아내려고. 근데 이걸 이제 지혜롭게 이제 처신을 하게 되는데. 저게 머리카락이 쟤한테는 나올 수가 없구나를 그렇게 설명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고기를 굽는데 고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몰래 머리카락을 거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요리사를 쫓아내게 하고 자기가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죠. 한비자가 당 아래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속으로 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정말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비자는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점에서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법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느 날 이제 왕이 너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부하 중에 그 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옷을 덮어준 거죠. 그랬더니 따뜻하게 잘 잤죠. 일어나가지고 턱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가 옷을 덮어줬어. 이 옷을 누가 덮어줬냐 했더니 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덮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옷을 관리하는 사람과 관을 그러니까 모자를 관리하는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둘 다 해고를 시킵니다. 쫓아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탓한 거지만 남의 일을 자기가 쉽게 하는 사람도 탓한 거죠. 직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함부로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넘나들고 우습게 여길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월나라 왕 구천이 대단히 용맹함을 좋아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구천이.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초나라의 영왕은 허리가 가는 여자를 또 너무 좋아했대요. 그랬더니 도성 안에서 모두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나라의 황공이 남자를 질투하고 여색을 매우 밝히자 그런 수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못된 이제 부하죠. 그 사람이 이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황공이 이제 진귀한 맛을 즐겨 찾자 이제 여가라고 하는 요리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왕의 입맛을 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황공이 엄청난 이제 비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죽고 나서 이제 구데기가 썩어서
구데기가 나오면서까지 이제 죽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비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정하게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비자는 우리가 원칙적인 것들에 대한 존중과 이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됐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법과 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이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처세술만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논어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잘 아시는 말 중에 이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그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죠.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산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이 변화를 알고 변통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진 사람들, 원칙적인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 근데 이제 공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나 산만을 좋아하는 것도 물만을 좋아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시중의 도라고 하는데 때에 맞춰서 삶은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맹자가 그 공자를 평하면서 공자야말로 공자의 도를 바람으로 들으면 그것은 시중의 도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인의 도이다. 때에 맞춰서 그 원칙과 실제 현실의 적용이 유연할 수 있는 것, 원칙을 지키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나치게 원칙적인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진보운동이 한편에 고립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쉽게 타협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또 훼손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음을 기억해 본다면 이 원칙과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될 어떤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비자가 오늘 법과 수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 들으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집중하면서도 저절로 이 연상되는 지금의 현상들 같은 게 많이 떠오르는데, 이 술책은 이 집권 세력들이 굉장히, 어떨 때는 원칙을 들이대고, 어떨 때는 술책으로 빠져나가는 이 모습이 좀 얄미울 정도로 집권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거기에 좀 끌려다니는 이쪽 세력이 또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잠깐 음악 나왔을 때 뭐 이런 얘기를 이현호 선생님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이게 돌이키기엔 너무 이게 어떤 역사의 흐름이 비관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그 시대도 넘어왔으니까 또 넘어가겠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술이 정말 뭐 어떤 게 완벽한 조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의 고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표본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뭔가 이렇게 개운하진 않지만 그 지혜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그 개운함을 조금 막고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오늘 뭐 대학생들, 그 젊은 청년들이 드디어 20 몇 년 만에 시국 선언도 하고 또 일부 또 그 저명 인사들도 모여서 이제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술수를 부리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의 귀나 마음의 이 부끄러움을 좀 확인시켜줘 갖고 좀 더 이렇게 좀 괜찮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UMC 노래랑 써니힐이죠. 네. 두 곡 다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또 그런 분위기네요. 가카 헌정 앨범이었다고요? 쥐가카? 예. 네. 홍사마님께서 찍찍찍찍. 그래서 또 써니힐이 1년 동안 방송 정지를 먹었었다고요. 이야. 아니, 철저하고만 철저해. 이런 데는 아무튼 온갖 술수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통제를 하고. 자, 사랑과 정의님은 그것은 알기 싫다 진행자 노래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배로님께서 국민 TV나 되니까 UMC 랩을 듣는구나. 크하하하 하셨고요. 우리 또 금요일에 게스트, 다이아몬드급 게스트죠. 다단계 등급에서는. 김일송 씨가. 마음 먹고 앉아 오늘은 2시간 내내 자리 뜨지 않고 청취했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의 안정된 톤이 신뢰감을 주네요. 저는 너무 방방 뜨는 게 아니었는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윤호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창걸쌤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고요. 이윤호 선생님 얼른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완쾌되셨죠? 예. 예. 참 여러분 내일의 초대 손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꼭 청취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옹호랑이님, 이 김일송님의 대해서 답글 다루셨는데 오늘은 그냥 청취 모드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흔적 남기네요. 충성! 당연 본방사수합니다. 내일은 명계남 씨 모셨습니다. 예, 명계남 씨가 또 오랜만에 호쾌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 마시마로님께서 우왕 집에 갈 시간 다 됐는데 아무래도 신청곡은 PD님이 못 찾으셨나 보네요. 근데 한비자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책을 찾아봐야겠다 싶네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사랑과 정혜님 다시 진짜 재밌네요. 깨달음을 얻은 듯.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쌤 책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어떤 책을 보면 이런 좋은 한비자라고 되어 있는 책으로 보면 됩니다. 한비자. 예,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번역들 다 좋고요. 예. 그래서 한비자라고 하는 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옛날 출판사가 문을 닫은 출판사라서 그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길사나 이런 데에서도 한비자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물잡이님은 또 주제는 없지만 이 시대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동주 열국지를 추천한다고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서 열국지는. 예. 그리고 열국지는 실제로 앞부분을 보면 막 지겨워요. 전쟁에서 몇 명 죽었고, 어디서 3만 명이 죽었고, 누구는 어디서 4만 명이 죽었고, 이 얘기로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지를 보면 아무래도 춘추전국 시대의 흐름들은 잘 알지만, 대단히 지겨운 책이죠. 예, 그러셨군요. 가끔가다 또 이거는 이제 우리 게스트들 간의 얘기인데, 한교우 씨가 저랑 사적으로 있으면은 자기 얘기도 이윤호 선생님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너무 저보로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넌 너대로 스타일이 있다. 예, 저하고 씨가 친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본인이 한교우 씨가 맨날 저랑 이윤호 선생님이랑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막 그래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배치가 한교우 씨가 앞에서
어제도 이제 뭐 호랑이 머리를 쳐서 이렇게 기우제지내고 뭐 용소 이런 데다가 뭐 넣고 그러면 뭐 막 심한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목요일 날 다음 날 이은호 선생님이 아주 부드럽게 가시는데 배치가 잘 된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많이 존중을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한교 선생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찾아뵈야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은호 선생님이 신청하신 노래랑 또 여러분 신청곡 중에 한 곡, 두 곡 틀어드리면서 저는 내일 약속드리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 거 녹음입니다. 감사합니다. Get up, stand up. Stand up for your right. Get up, stand up. 국민TV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 국민TV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김성호 작사 황규영 작곡 황규영 노래 나는 문제없어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을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더불어 해